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런 회담 같은 거 하면 어디서 하는지가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가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이냐 평양이냐 얘기들이 있는데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정 안 됐다. 뭐 이건 좋은데요. 평양 시내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현재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 어디로 보시나요? 뭐 평양설, 워싱턴설, 판문점설, 스웨덴, 스위스. 저기면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제주도설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제3의 장소설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 예상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징성.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협상이 사실 어느 정도 진척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은 이미 네. 그 전에 어느 일정 정도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걸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거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해결된 상황. 즉 평양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악수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북미 수교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 일단 판문점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판문점이라는 지역 자체가 일단 유엔사 관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도 오고 그다음 트럼프도 가고 하면 거기서 뭔가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3국에서 할 경우는 일단 한번 만나보자. 좀 일단 그래도 서로 간에 좀 알아보자. 예, 제주도나 스웨덴이나 등등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평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아직까지는 멀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판문점설이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상호 간에 동등한 자격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할 경우는 일단 상당히 좀 사교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한번 만나서 일단 한번 사귀기를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좀 맞춰보자라는 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의 어떤 초점을 맞춘다라면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봉 박사님. 저는 이제 장소 얘기가 나오면서 그 중국이 이 모택동 주석이 사망한 다음에 등소평 정권이 들어오면서 개혁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한번 연상해봤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정상국가로 존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핵을 개발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핵 무기를 개발하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비정상 국가의 이미지만 굳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나오는 것도 또 우리를 정상 국가로 존중해달라. 그래서 문 정부에 이제 특사가 갔을 때도 김여정도 배석하고 리설주도 배석하고 이런 이미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서 북한은 조롱거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위협뿐만 아니라 인권 유린 그리고 소니 해킹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이런 이미지가 북한에 팽배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대선 기간에서도 얘기를 했죠. 햄버거 먹으면서 협상을 한다는 얘기했을 때 내가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에 올 수는 있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당시에 중국도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공산주의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미국 내 안 좋았는데 그것을 일거에 뒤집은 게 뭐냐면 등소평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에 가야 된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정말 빅딜을 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에 가는 것을 수락해야 되는데 김여정과 함께 가서 멜라니아 여사와 네 사람이 같이 만나는 장면도 연출을 하고 연출을 해야지 미국 내 여론도 두 가지가 나오죠. 북한 사람도 사람이구나. 두 번째,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관철돼야 되는데 그것을 할 용기라든지 그 결단이 있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판문점에서 한다면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실 어느 정도 진척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은 이미 그 전에 어느 일정 정도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걸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거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해결된 상황. 즉 평양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악수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북미 수교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일단 판문점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판문점이라는 지역 자체가 일단 유엔사 관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도 오고 그다음 트럼프도 가고 하면 거기서 뭔가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3국에서 할 경우는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런 회담 같은 거 하면 어디서 하는지가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가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이냐 평양이냐 얘기들이 있는데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정 안 됐다. 뭐 이건 좋은데요. 평양 시내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현재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 어디로 보시나요? 뭐 평양설, 워싱턴설, 판문점설,
스웨덴, 스위스 저기면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제주도설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제3의 장소설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 예상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징성.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협상 네.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봉 박사님. 저는 이제 장소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중국이 이 모택동 주석이 사망한 다음에 등소평 정권이 들어오면서 개혁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례를 한번 연상해 봤습니다. 아. 북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정상국가로 존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핵을 개발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핵 무기를 개발하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네. 그랬는데 오히려 비정상 국가의 이미지만 굳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나오는 것도 또 우리를 정상 국가로 존중해 달라.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보자. 만나보자. 좀 일단 그래도 서로 간에 좀 알아보자. 예. 예, 제주도나 스웨덴이나 등등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평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아직까지는 멀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판문점설이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상호 간에 동등한 자격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할 경우는 예. 일단 상당히 좀 사교적인 측면이 네.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한번 만나서 일단 한번 사귀기를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좀 맞춰보자라는 네. 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라면 예. 그래서 문 정부에 이제 특사가 갔을 때도 김여정도 배석하고 리설주도 배석하고 이런 이미지를 예.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북한은 조롱거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위협뿐만 아니라 네. 인권 유린 그리고 소니 그 해킹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이런 이미지가 북한에 팽배해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대선 기간에서도 얘기를 했죠. 햄버거 먹으면서 협상을 한다는 얘기했을 때 내가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예. 미국에 올 수는 있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네.